네, 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전세 거래 실 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도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조금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 저희도 지난주 내내 전해드렸지만 본인이 지금 이 새 임대차 보호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전세 난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경제부총리란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서도 뭐랄까요, 뭔가 좀 자꾸 블랙 코미디가 되고 있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서울 고검 국감 김봉현 편지 여야 격돌. 다음은 니쿤도 태국 민주화 시위 응원. 마지막 아베 벌써 두 번째 야스쿠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모두 TV 앞에 모이셨을 거라고 믿으면 쇼쇼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김경진 전 의원,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진짜 그 다른 뭐 시사 프로에도 좀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310 중계석이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예. 피가 끓습니다. 진짜요? 에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좀 출연료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요? 뭐 그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오늘은 다행히 그 내용이 없는데, 네. 동물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거 괜찮으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세국면 맞은 옵티머스 국감서 격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야말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번 주로 끝나는 국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여의도 국회로 가시죠.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그 검사 관련 부분들은 네.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하고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모르고 정치인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저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했습니다. 대검에. 네. 대검에 저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 예. 보고를 했고, 총장한테 직접 지검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보고하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걸 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법정에서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증언했을 때만 해도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아니다 했는데, 야당 정치인 또 현직 검사에게 로비했다는 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게 지금 새 국면을 좀 맞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예. 아마 오늘 국정감사 하루 종일 저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 2달 이상 저게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의원께서도 이제 검사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이 김봉현 자필 편지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네. 갑론을박이 많던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검사라든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본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 말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물증과 객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된 부분에 한해서 말을 믿는 거고요. 심지어는 판사나 검사들은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내가 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도 상황 분석해봐서 객관적인 물증에 맞지 않으면 배치되면 너는 스스로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믿을 수 없어. 너 무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범행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이 말 말고 객관적인 물증과 상황이 어느 정도 딱딱딱 맞아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자, 김봉현 씨가
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을 지급한 후에 이런저런 로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때 이걸 얘기를 했음에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들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윤곽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자기가 직접 김봉현 씨하고 관계는 없고 네네. 김봉현 씨 회사와 관련돼 있는 기관으로부터 법률 자문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다. 어허. 그래서 김봉현 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검찰에서도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다. 야당의 현역 의원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막 속보가 올라왔는데 김봉현 씨 측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윤갑근 전 검사장, 지금 충북 도당위원장이죠. 국민의힘. 그리고 이성범 검사가 그 A 변호사 일 거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던 사람 아닌가요? 서울중앙지검장 전 중앙지검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가요? 예. 자, 그리고 이성범 검사는 아무튼 술 접대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또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네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오늘 국감에서 앞서 잠깐 지금 또 그 검사장 출신이다 해서 이름이 나오는 분 중에 한 명이죠. 유상범 의원이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국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미 뭐 진영 장관이랑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 상황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보여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명단에 그동안 알려졌던 진영 장관 외에도 김영호, 김경엽, 김진표, 김수현 뭐 이렇게 정부 여당 인사가 아닌가 싶은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뉴스온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아까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대신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는 나 투자했다 돌려받았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어쨌든 김경엽 의원은 그렇게 지금 인정을 했었고요. 박수현 대변인은 나는 투자할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수사부서에서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 자리고 사실 그 얘기를 공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사 중인 상황.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문제의 핵심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속아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돌려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뭔가 불법적인 도움을 줬다. 뭔가 로비를 하는데 중간 매개를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지 그렇죠. 투자했냐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저 유 의원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초점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추미애 법무부 또 윤석열 검찰의 재충돌을 낳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 바로 검찰 수사 논란입니다. 다시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자, 누가 부실 수사를 했는지 봅시다. 2019년에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돼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이성윤 지검장입니까?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저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이때 무혐의하지 않았으면 이 공기업 투자 안 됐어요. 공기업 투자가 되니까 민간 자본이 쭉 들어옵니다. 무려 얼마? 1조 5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무혐의 뒤에
누가 부실 수사한 거예요? 자, 일단 좀 저 상황을 정리하면 일단 법무부 그리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씨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또 야권 수사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 또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수사 이걸 수수방관해서 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낳게끔 키웠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모략이다 이런 입장문이 어제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검찰총장하고 또 한 판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니 검찰청장 네가 검사들 비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거 깔아뭉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 안 하고 여당 관계자만 이게 어거지로 뒤집어 씌워서 수사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일종의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는 무슨 권력형 검찰 게이트다. 아하.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검찰총장 얘기는 아니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남부지검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조금 장관께서 무색해진 게 사실 아까 국감장에서 지금 현재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내가 나도 보고받은 바 없다. 나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일도 없다라고 이제 남부지검장이 확인을 했었고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전임 남부지검장도 보고를 했고 나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 뻘쭘하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이랬던 부분이 아마 그 상황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 검찰 게이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이 김 전 회장 자필 편지에 등장한 변호사 검사를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고발을 한 이유는 김봉현 회장의 자필 진술서 옥중 서신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쓰였냐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기한테 접근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줘야 되겠다. 그렇죠.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줘야지 당신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 단계에서 뭐 보석으로 풀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검찰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모략을 당했다. 라고 지금 김봉현 옥중 서신에 써 있고 그 옥중 서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오늘 이제 고발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수석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봉현이 사기꾼이다. 자기는 이 김봉현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날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옥중 서신이 180도 바뀌니까 김봉현이 말이 100% 맞다. 어쨌든 나는 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발장을 낸 건데 어쨌든 범죄자가 우왕좌왕하니까 이 전 정무수석께서도 우왕좌왕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 상황은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